470명의 승객이 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서 경찰력, 군사력, 행정력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희망을 줘야 합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골든타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도대체 국가가 왜 존재한지를 물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재난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실시간 보고했다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허위보고서 관련 판결은 무책임한 대통령, 무책임한 비서실, 무책임한 국가안보실의 허위를 드러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보고서 판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10시 17분경 세월호 선내에 갇혀있던 학생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시각은 많은 국민들에게 있었으나 그 당시에 보도했던 기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판결의 쟁점은 핵심적인 세 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시각, 대통령이 최초로 지시한 시각과 그 지시 내용,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을 통해서 밝혀진 진실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최초의 상황 보고서 일부가 당일 10시에 보고되었다라고 계속 말해왔지만 실제 수사 결과, 판결 결과 10시 20분경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판결에서도 대통령 사저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지 실제로 대통령이 최초 보고서를 받는지 여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최초 지시 시각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10시 15분경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10시 22분경에 지시를 시작해서 25분경에 지시가 끝납니다. 둘 다 골든타임이라고 했던 10시 17분경 이후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당일 14회, 즉 대통령 비서실 11회, 국가안보실 3회에 걸쳐서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보고되지 않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왜 사임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임된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임으로 들어온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7월경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맹시적으로 불법 변경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이 따르는 청와대 역할을 명시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행위들을 했을까? 핵심적인 이유는 세월호 3사 당시에 대통령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게 되고 7월 국회에서 운영위 국정조사위원회 그리고 정기국회 감사에서 이런 사실들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서 했다라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5월경부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비서실이 한 목소리로 일목요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시를 해서 매일 세월호 관련 실무 TF를 6월경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6, 7월 초에는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검독회를 수차례 걸쳤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거짓을 국회에 나와서 여러 차례 허위 정언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드러난 진실과 관련된 의미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무너졌다. 그 출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업무 시간에 관저에 계속 머문 것이 국가 시스템 붕괴의 핵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김장수는 2013년에는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3사가 일어나니까 바로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무책임함을 보였습니다. 김관진 국가 전 안보실장은 이것을
명시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진실 규명이 빨리 되지 않으면 책임자가 얼마나 교묘하게 빠져나가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는 청와대와 해경본청이 교신한 한라인 녹취록을 압수수색할 때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세월호 관련 사건에 대한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함으로써 진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련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처벌은 되었는가, 그리고 처벌의 비례성은 맞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최초 보고와 관련된 사항들을 은폐했고,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허위로 정언했고,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304명의 희생자 가족들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은 너무나 가볍다라고 판단합니다. 김장수와 김관진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수는 최초 보고 시간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허위의 내용을 발설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되었고, 김관진은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삭선을 끊고 변경을 했습니다. 단지 절차와 관련돼서 법제처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의 허위의 내용을 발설한 김장수였다는 점, 김관진은 구체적으로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삭제 승인했다는 점에 있어서 공모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측면에 있어서 무죄는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